안녕하세요, 하롱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일상 영상인데요, 바로 어제 다녀온 피카소의 탄생 140주년 특별전에 대한 간단 소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갈만한, 아니 가야 하는 전시입니다. 최근 모니터에 그 그림 막 띄워놓고 전시회라고 말하는 곳들이 넘쳐나죠. 막 사방팔방에 빔 프로젝트로 막 그림 쏴놓고 원작은 한 전도 없이 끝나는 전시회도 많습니다. 매번 원작이 채 10점도 되지 않으면서 그거를 전시회라고 부르는 게 왜 그런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피카소 탄생 140주년 특별전은 다릅니다. 프랑스 파리 국립 피카소 미술관에서 소장하는 피카소의 원작이 110점 전시됩니다. 파리 국립 미술관이 이렇게나 보내주면 거기에는 뭘 전시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튼 회화나 조각, 판화, 도자기까지 다채롭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도자기나 판화보다 피카소 하면 떠오르는 회화들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번 전시회에 타이틀로 걸린 피에로 복장의 폴과 한국에서의 학살과 같은 작품들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이번 110점 중에 드로잉 작품은 몇 점이나 걸릴까도 눈여겨봤었어요. 대기줄은 엄청났습니다. 저는 5월 1일 전시가 오픈되는 날 오전 11시에 방문을 했는데요. 제 앞에 200여 명, 제 뒤에도 100여 명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티켓을 발권하고 입장하는 때까지 50분 정도 걸렸고요. 예매를 하신 분들도 티켓으로 바꾸기 위해서 줄을 서셔야 하고요. 해설과 도슨트는 따로 기계를 받을 필요 없이 가이드온 어플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모든 그림이 다 해설되는 건 아니고요. 각 섹션마다 주요한 작품들의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시회 내부에서는 사진 촬영이 되지 않아서 아쉽게도 영상과 사진은 없습니다. 다만 그 내부의 그림과 전시회의 구성은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전시회는 한가람 미술관 1층을 통으로 사용합니다. 7개의 섹션을 나눠져 있고 저는 전부 보는데 2시간 30분 정도 걸렸어요. 더 오래 보시는 분들도 있고 더 적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전시회는 1섹션에서 바르셀로나에서의 작품들, 2섹션에서 고전주의와 초현실주의 작품들, 3섹션에서 볼라르 연작, 4섹션에서 도자기 작업, 5섹션에서 피카소의 여인들, 6섹션에서 전쟁과 평화, 그리고 한국에서의 학살이 나오고 7섹션에서 그의 말년 작품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캔버스에 회화로 그려진 작품은 약 25개에서 30개 정도 있고요. 캔버스는 아니지만 목판 같은 곳에 그린 회화 작품도 한 10점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작품 중 3분의 1, 약 40여 개 정도가 드로잉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꽤 훌륭한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시회를 들어서면서 파라렐로의 콘서트 카페가 딱 보이는데 와, 피카소다. 이게 피카소지 라는 느낌이 확 전해져 오더라고요. 입체주의적 그림도 아니었는데 그 색채와 역동성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완성된 작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들어서면 만돌린을 든 남자를 포함해서 첫 번째 섹션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YTN 뉴스에 보면은 영상 자료화면에 나올 때 그 영상 자료화면에 나왔던 그 공간이 바로 이 첫 번째 섹션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걸어 놓겠습니다. 이후 두 번째 섹션에서는 제가 보고 싶었던 작품인 피에로 복장의 폴과 함께 그의 고전적인 실력을 엿볼 수 있는 드로잉들과 입체주의가 시작되는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또 다른 대형 작품인 편지 쓰기 같은 작품들이 있었는데요. 이곳에는 단순히 그 우리가 이상한 그림이라고 부르는 그 그림들 뿐만 아니라 피카소가 이 정도 그리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보여주면서 그가 추구한 새로운 장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들이 많았어요. 이어서 세 번째 섹션은 볼라르 연작으로 판화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미노타우루스와 같은 여러 신화의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한쪽에는 자신이 사랑한 여인과 조상화의 초상들을 활용한 판화들이 있었습니다. 판화는 이 섹션에 몰려 있어요. 보통 판화 작품들이 많으면 드로잉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판화 작품에서도 피카소의 선과 드로잉의 형태를 더 명확히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정도 그리는 선으로 이 정도 표현을 해내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어요. 네 번째 섹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의 도자기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도자기를 만든다를 넘어서 도자기에 그의 그림들을 그려낸 것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스타일로 도자기를 만들고 그 위에 자신의 색을 입힌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큐비즘을 열었던 그가 3D로 작업해낸 작품들에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어디선가 한 번쯤 보았을 법한 그의 뮤즈들의 초상이 있었습니다. 피카소의 사생활은 솔직히 많은 여성 편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뮤즈들이 변할 때마다 그가 그리는 그림들은 걸작들이 아주 많아요. 특히 마리 테레즈를 만나고 즐거웠던 시간의 그림은 매우 활기차지만 그가 마리 테레즈와 헤어질 때의 그림들은 아주 어두운 것들을 보며 그의 관계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에서는 이번에 그의 전시회에서 가장 메인이었던 한국에서의 학살이 들어간 섹션입니다. 한국에서의 학살은 단독으로 아주 크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해설을 들으면서 먼 발치에서도 보고 가까이에서도 봤는데 많은 볼거리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모니터 화면에서 본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었고요. 왼편의 약자들과 오른편의 강자들의 구도, 그 중에서도 천진하게 노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배경이 된 이 그림이 왜 이제서야 들어왔는지 너무 아쉬웠네요. 이후 7섹션에 오면 그의 말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깐느 해안과 같은 그림들은 단순히 그려진 것 같으면서도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그가 전문 천물업체에 의뢰하여 만든 두 팔을 벌린 여인과 같은 작품들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전시를 보며 그치 이게 전시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진짜 돈을 내고 봐도 아깝지 않은 전시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슈퍼 얼리버드로 50%를 할인을 받아서 만원에 이 전시를 봤는데요. 원래 전시비였던 2만원을 받았어도 제가 2만원을 냈어도 전혀 아깝지 않았을 겁니다. 이 정도 퀄리티였으면 4만원이었어도 전시를 봤을 것 같아요. 전시가 끝나면 다양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엽서는 2,000원대, 노트는 5,000원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그림과 액자들이 있고 이 도록은 4만원이었네요. 저는 도록 하나와 마음에 들었던 그림의 엽서들을 몇 개 구매했습니다. 제발 이 정도 퀄리티의 전시가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꽤 만족스러운 전시였습니다.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제가 본 전시 중 이번이 최고입니다. 꼭 엄청난 흥행을 해서 앞으로 전시 기획사들이 이 정도 퀄리티는 나와야 전시가 흥행한다 라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시가 8월 29일까지 아주 여유가 있으니 언제라도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회가 닿으면 한 번 더 가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